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박영숙 미래 TV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변화,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희는 미래학자로서 지난 거의 40년간 앞으로는 여러 국가들이 연맹을 맺어서, 그죠? 아프리카 연맹, 아시아 연맹, 뭐 유럽 연맹, 또는 뭐 남미, 북미 연맹 등등 해서 같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연맹들은 똑같이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결국은 글로벌 국가, 세계 통합 국가,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예측입니다. 뭐 다양하게, 그죠?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 그러죠. 글로벌화 되면서도 그 안에 있는 각자의 조그만 국가, 조그만 도시, 아니면 우리 동네는 또 각자의 역할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왜 통합국가, 세계 단일국가 또는 글로벌 국가가 한 개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는 5G 세상이고요. AI, 블록체인 때문에 블록체인은 뭔가를 검증해주고 인증해주고 신뢰를 갖다주죠.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10년 전에 나와서 이제야 사람들이 유스 케이스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글로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파워나 기술이 없었습니다. 뭐 파워는 뭐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글로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겁니다. 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AI 기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을 만들 때에 이때 이미 사람들은 많이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 40년 전에 권력의 이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UN 미래 포럼, 즉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권력의 이동 40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농경시대에는 종교가 권력을 가졌고, 산업시대에는 국가가 권력을 가졌고, 국가정부. 그 다음 정보화 시대에는 페이스북이나 뭐 글로벌 기업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구글, 뭐 애플, 아마존. 그 다음 지금 현재의 우리가 의식기술 시대다 그래요. 의식기술 시대에는 똑똑한 개개인들이 권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 개개인들을 많이 가진, 즉 인구를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권력이다. 인구 이퀄 권력이다. 똑똑한 개개인이 정부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기업 말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각자 자기가 제일 똑똑해서 자기가 대통령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그 많은 조그마한 똑똑한 개개인, 즉 여러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큰 조직이 또는 기업이 권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페이스북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국민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억 명, 우리가 지금 70억 명 가까이 되는 전 세계의 시민, 그죠? 똑똑한 개개인들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보다 더 많은 이런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이제는 유튜브나, 그죠? 구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나왔어요. 페이스북 같은 모든 사람 거기 들어와서 자기의 일상을 알리고 친구하고 만나고 자기가 홍보할 거 하고 물건 팔 거 팔고 광고할 거 하고 이런 마당, 멍석이 깔아진 거죠. 페이스북이라는 멍석이 깔아진 겁니다. 자, 이 페이스북은 자기 혼자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농경 시대에는 종교는 아직 뭐 거대한 파워에서 조금 남아있죠. 그 다음 산업 시대에 정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화 시대에는 이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거대한 멀티내셔널 기업, 국가와 멀티내셔널 기업이 지금 협력을 하여 미래 세대의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2019년 6월 18일 페이스북이 어떻게 그 국가를 만들겠는지 발표를 한 거죠. 권력은 뭐예요? 권력은 국민입니다. 그죠? 근데 국민을 다루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 플러스 국민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0만 명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번에 리브라라는 토큰을 발표하면서, 코인을 발표하면서 언뱅크드, 은행에 가지 못하는, 은행이 없는 나라에 뭐 17억 명, 30만 명이 아니고 30억 명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서는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제 박영숙 미래TV 구독자들만 지금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세계 미래 보고서 제가 12년째 썼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뭐 2018, 2020, 2030, 2035, 2040 쭉 그죠? UN 미래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쓰다가 지금은 UN보다 큰 세계 미래 보고서 2055까지 쓰고요. 다시 내려와서 18, 19, 2019 지금 내놨습니다. 내년에는 2020이 나올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제가 블록체인 혁명 2030을 신간을 내놨어요. 2월 1일자 며칠 전에 내놨습니다. 이 블록체인 혁명 2030을 잘 들여다보면 거대한 권력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블록체인에서 옵니다. 블록체인을 처음 만든 사람이 사토시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토시 나카모토. 이 사토시라는 사람은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P2P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P2P 간에 거래가 되는 돈, 그죠? 돈 또는 화폐 또는 이동수단을 만드는 거예요. P2P. P2P는 person to person입니다. 지금 내가 한 사람이고 또 뭐 미스터 김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박영숙이 미스터 김에게 P2P 돈을 줄 수 있어요. 돈을 붙일 수 있어요.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자가 필요했어요. 중간자. 왜 그러냐면 A가 B를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없어서 내가 진짜 박영숙인지, 박영숙은 뭐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12권을 뭐 만들어냈고, 그죠? 책 한 권에 뭐 수십만 권씩 팔면서 베스트셀러이고,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해서 엄청난 외국의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도 탑 레벨입니다. 로어 레벨이 아니고 아주 탑 레벨의 외국인들과, 저는 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태양광을 300kW를 생산하고 뭐 등등 나에 관한 것을 이제 블록체인이 신뢰를 할 수 있게 딱 정해줘요. 나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보낼 사람도 내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A하고 B가 자기들끼리 그래 나 너 알아, 너 나 알아 이렇게 해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중간에 중간자, 미들맨, 중간 상인인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P2P가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보낼 때 이 사람이 떼어먹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사람이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받았어요. 중간자. 은행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이 여러 내 프로젝트 때문에 돈을 달라고 그래요. 정부에게. 그죠? 정부가 중간자였습니다. 그런데
A가 세금을 모아서 또는 펀딩을 해가지고 B에게 곧장 펀딩을 해줄 수 있고 또 펀딩 해준 만큼 내가 받아갈 수도 있고 이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중간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직접 연결을 해서 중간자를 없애고 그 안에 블록체인이 시스템화해서 거짓말 할 수 없게 그리고 변호사 역할도 할 수 있게 다 구성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거대한 변화를 제가 블록체인 혁명 2030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페이스북 제국이 탄생했어요. 언제? 2019년 6월 달에 탄생한 겁니다. 어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초기의 중간자, 은행이나 정부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페이스북은 칼리브라라는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고요. 테크 공룡 기업이 참여해요, 여기에 컨소시엄에. 이래서 리브라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리브라라는 리버티, 자유, 그죠? 그 다음에 리베라시옹, 뭐 이렇게 해서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정부로부터 자유, 은행으로부터 자유, P2P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P2P, person에서 person, 페이스북과 나, 그죠? 나와 페이스북이 만드는 건데, 이 리브라 연합 잘 들어보세요. 리브라 연합은 앞으로 세계 정부의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브라 연합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서 앞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로고가 붙어 있는 곳이라면 리브라도 함께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자, 마스터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돈을 어떻게 트랜잭션 시키는지, 그죠? 이미 이 사람들이 그 거대한 스킴 짜고 있었던 거죠. 이 발표하기 전에 거의 10년을, 그죠? 10년 뭐 가까이 블록체인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세계의 단일 국가를 만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트라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고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면은 전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가지고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AI 기술이 있어서 나를 박영숙으로 인정해주는, 그리고 여기 있는 김영숙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지금 리브라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페이 시스템에 페이팔 있죠. 페이팔 만든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있지만 금융은, 전 세계 금융은 전부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전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코인베이스도 들어가 있고요. 28개의 창립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창립회원들이 이제 세계 단일 국가, 그죠? 통합국가, 글로벌 국가를 운영을 할 겁니다. 네, 왜? 국가는 경쟁력이 없어요.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뭐 소련, 뭐 러시아 정부 이렇게 해서 정부들은 각자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지 새로운 기술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은 정부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 그 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폐해점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정치인을 싫어하죠. 정치는 사형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정치인들은 1년 내내 여기서 만나서 싸우고 저기서 만나서 싸우다가 화합하는 듯 하다가 1년 후가 되면 똑같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또 싸워요. 똑같이. 이렇게 필요 없는 소모전을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젊은 세대입니다. 이게 마크 주커버그의 세대들이죠. 그죠? 20대, 30대들은 60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 보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제국이 탄생했어요. 중간자인 은행이나 정부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그 왓츠앱은, 그죠? 왓츠앱 사용자만 해도 15억 명, 뭐 20억 명, 페이스북까지 합쳐가 30억 명이라 하죠.
이런 세계의 이런 왓츠앱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에는 약 20억 명이 은행을 사용하지 못해요.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없거나 아니면은 인도 같은 데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자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은 자기의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을 당연히 사용을 못하죠. 이렇게 포용적인 금융이라고 말을 해요. 리브라가 포용적인 금융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행의 역할을 해주겠다. 그리고 수수료도 뭐 거의 안 받고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국민 모으는 국민 모집, 국민 쟁탈전, 글로벌 국가 한 개의 그죠? 큰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30억 명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30억 명 플러스 unbanked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20억 명을 합치면 50억이에요. 그래서 70억 중에 50억을 페이스북이 가져가 버리면 그게 글로벌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세계 단일 국가예요. 자, 그 세계 단일 국가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국가에 소속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자유를 누려요. 리브라라고 하죠.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네트워킹을 많이 해서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국민들에게, 그죠? 기업들에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것은 전부 다 풀어주고요. 네거티브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딱딱 들어와서 네거티브로 정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그죠? 이 회사들은 이제 칼리브라 가 만들어져서 어디에 가서 스위스에서 차렸어요. 이 회사를 non-profit으로 우선 차렸습니다. 자, 리브라라는 뜻만 해도 자유고요. 정부나 은행으로부터 속박받지 말고 자유의 나라로 와라 이런 소리거든요. 국민쟁탈전. 그림을 보면은 글로브를 그렸어요. 글로브를 있죠. 지구본을 그렸습니다. 지구본. 글로벌 지구본에 물결이라는 것은 알죠. 물결은 흘러요. 흘러서 사람들이 전부 리브라 쪽으로 와라 라는 거죠. 흘러서 페이스북 쪽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것도 보통 보면은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들었을 때에 이 회사의 로고를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죠. 창업주는 고심을 합니다. 이 창업주들이 그려놓은 걸 딱 보니까 이거 글로벌 국가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미래학자 40년으로 그렇습니다. 리브라 암호화폐는요 아주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그죠?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르면 되는 거예요.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요, 뭐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줄 써가지고 땡 하면은 자기 차례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거 돈 보내주세요, 바꿔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내 은행에서 내가 밤새도록 24시간 누를 수 있어요. 케냐의 엠페사 같은 거죠. 케냐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전부 그거 써요, 그죠? 그래서 쉽고 쉽다, 사용하기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쉬워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안전하다, 쉽고 안전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리브라 연합은 세계 통합기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브라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되고, 탈중앙화가 뭐겠어요? 정부의 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은행의 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나 스스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트랜잭션 시키고 어떻게 유통시키고 어떻게 제한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회가 만들어지면서 탈중앙화가 만들어지면서 리브라 연합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었어요. 리브라 연합 들어보세요. 이제 리브라 연합이 세계 정부입니다. 세계 정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학자로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 블록체인의 기술은요, 기술 책임자는 벤 모러이고 코인데스크가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리브라 생태계를 처음 만드는 데 기여한 창립 멤버들로부터 리브라 보유자, 즉 전체 생태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노드 멤버십이
이전되도록 설계하였다. 처음에는 아주 큰, 그죠? 아까 비자, 마스터카드니, 뭐, 페이팔이니, 이런 사람들이 컨트롤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유태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페이팔은 유태인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가랑비에 빚었듯이, 그죠? 자기들의 이념과 모든 시스템을 다 이렇게 전 세계 통합국가로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국민들에게 너희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하고 나눠주는 거죠. 그게 노드입니다. 노드 멤버십을 이전시켜 주겠다. 우리에게 각자. 그래야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그죠? 흥이 나서 자기가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저 위는 이렇게 큰 통합국가인데 내가 요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어라고 노드를 여러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리브라는 높은 처리량을 갖춘 글로벌 블록체인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돈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프로토타입은 튼튼한 생태계를 갖춰서, 그죠? 사용자들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당장 사용은 못하지만 이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회원들이 투표하여서 모든 것을 처음에는 결정합니다. 이 창립회원들이 아까 얘기했죠.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페이팔에다가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에요. 여기다 적혀 있어요. 마스터 비자, 그 다음에 이베이도 들어갔고요. 리프트도 들어갔고요. 사코도 들어갔고요. 뭐 이런 큰 창립 멤버들이 이제 처음에 초기 안정 단계까지 역할을 할 거고요. 최초에는 투표할 수 있는 거는 창립회원들 뿐이죠. 그래서 창립회원들은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을 보유하게 되고, 이 토큰이 투표권을 보장해요. 그러니까 얼마를 1,000억 원을 투자를 해야지만 창립 멤버가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돈은 권력이죠. 돈 플러스 권력에다가, 그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 바로 리브라니까, 리브라는 돈이면서 권력이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왜? 국민을 가졌어요. 30억 명에서 50억 명까지 리브라 연합이 국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가능한 돈이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준비는 좀 덜 됐다 그래요. 또 소각을 한다. 바이낸스 코인처럼 소각을 해서 자꾸 너무 많은 미국 돈이, 그죠? 달러화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 베네수엘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자꾸 찍어내는 거예요, 정부가, 그죠? 정부에 있는 한두 사람이 더 찍어내,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면 이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리브라 코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소각을 하겠다, 그죠? 너무 많아지면 소각을 항시 수시로 발행하고 소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아주 큰 단점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느리다, 그죠? 느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빨리 돈을 보낼 수 없냐, 그죠? 빨리 즉각 돈을 받고 처리를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은 각 블록에다가 이제 처음에 정보를 넣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블록에 다 어그리를 해야, 동의를 해야지만 내가 다음 블록을 내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런 히스토리, 데이터를 처분할 수 있게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내 앞에,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10만 명의 블록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개만 통과하든가, 그죠? 이 데이터, 히스토리 데이터를 처분할 수 있게 원장을, 그죠? 최초의 원장을 이제 없애거나 처분하거나, 그죠? 알 필요 없이 마지막 원장만 가지고 처리를 해서 속도를 빨리 한 거죠. 자, 글로벌 국가를 만든 역사에 남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리브라 코인을 만들었어요. 리브라를 만들었어요. 크리스찬 카탈리니, MIT 교수, 벤 모로, 카네기 멜론 대학, 조지 덴지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프랑스와 머신러닝, 인공지능, 람닉 아로라 등등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꾸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듯이 이런 사람들 앞으로 영웅이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스위스에 설립된 비영리 기구인 리브라 연합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조직은 각 회원 조직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카운슬,
카운슬을 만들어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카운슬에서 의회 같은 데에서 그죠 투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카운슬은 많은 권한을 연합 운영진에 위임을 해요. 우선에는 카운슬도 안 만들어져 있죠. 아직까지는 운영진이 바로 리브라 연합입니다. 리브라 연합이 바로 글로벌 국가의 정부예요. 국가의 하나의 그 조직이죠. 리브라 연합 회원이 되려면 최소한 여기 있네요. 1천만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1천만, 100만, 1000만이니까 100억 투자해야 되네요. 100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를테면 포춘 500 등재되어 있고, 여러 가입 기준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지만 넣어줘요. 안 끼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창립 멤버라는 게 국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공신들이죠. 그죠? 국가를 만드는 공신들을 아무나 넣으면 안 되죠. 돈만 많다고 넣으면 안 되죠. 포춘 500에 들어있어야 되고, 돈은 또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되고, 또 뭘 보겠어요? 나만 혼자 막, 여기 지금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 안 들어갔어요. 나만 혼자 잘 되어가지고 돈 많은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뭐 이렇게 해서, 그죠?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국민들을 더 끌어모으죠. 국민쟁탈전 이야기했죠. 카운슬은 이제 1천만 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투표권 1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하면 투표권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표수의 1%까지만 또 투자를 받아줘요. 예, 그래서 권력은 투자금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운슬은 연합 운영진을 임명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진을 감독하는 등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책임지지만 지금은 리브라 연합 안에서 모든 것을 많이 다 결정을 할 거예요. 초기이기 때문에 100세에 따르면 카운슬은 기술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갖는다. 프로토콜에 대한 새로운 기능 활성화, 문제가 생긴 노드는 또 서명 버전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도 관여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자회사를 만든 거죠. 리브라를 집어넣은 거예요. 칼리브라도 카운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멤버들이 만드는 거고, 이 리브라 보유금이 있습니다. 이제 보유금,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의 금고에 리저브를, 그죠? 보유금을 갖다 놔요. 거기다가 달러 보유금도 있고, 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유금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그거. 헛거예요, 헛거. 그죠? 그래서 리브라를 담당하는 자산 바스켓, 구성 요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자본의 보전과 유동성을 감안해서 결정한다라고 페이스북이 말했죠. 이 보유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더 신뢰하죠, 사람들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묘사되어 왔는데, 리브라가, 그죠? 페이스북은 특정 화폐 관점에서 본다면 리브라는 일단 가치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치에 변동이 없으면 내가 페이스북 코인을 샀다고 그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다른 유스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죠. 리브라는 중앙은행보다는 홍콩 방식의 금융관리국, 통화위원회 같은 기능을 한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이런 건데, 얘들은 통화위원회를 해가지고 다 컨트롤 하겠다 이런 거죠. 아주 탈중앙화된 컨트롤 시스템 같은 거죠. 자, 신뢰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부채를 한꺼번에 다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보유금, 이런 것들은 또 원치 않고, 유사시 보유금을 팔아 현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정부들이 발급하고 유동성 시장에 거래되는 단기 증권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일부 보유금은 보유기관과 관련해서 대규모 인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서, 그죠? 여기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규모 인출 사태가 난 게 베네수엘라 같은 거죠. 그죠? 베네수엘라. 아무튼 그것도 받고, 이게 바로 이런 준비들을 다 한 게 바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이런 준비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가 돈입니다.
그죠? 구글이 우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우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매일 올리는 걸 보고 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성북동에 살고 있으며 나는 미래학자이며 신간 블록체인 혁명 2030을 발간했구나 알아요. 왜? 내가 페이스북에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블록체인 혁명 2030의 신간에 대해서 기사들을 올리거든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는 아무튼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를, 그죠? 자기들 코인하고 반드시 100% 연계시키진 않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흥분하는 것을 calm 시키는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아직 칼리브라는 아직까지 개발 초기 단계다. 지금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외국인들과, UN 미래 포럼, 즉,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4,500명이 각 분야 1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금융하고 제일 먼저, 암호화폐하고 제일 먼저 관련이 있어요. 화폐는 금융이고 금융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왼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 둘, 셋. 이 사람이, 자, ER 오스터, 모멘텀 토큰, 뭐, 이렇게 하면서 모바일 브릿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요 사람은 닐론 랭거 해서 이스라엘, 팩토리, 스타트업 팩토리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 세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실로모 코헨, 이 사람은 굉장히 인텔입니다. 인텔의 사장, 네덜란드 쪽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광열 배우하고 포즈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브록 피어스는, 제가 확실하게,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리론 랭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UN 미래 포럼 뉴스원의 행사에 초대해서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 토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죠? 토큰을 하거나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또는 지금 구글은 안 할까요? 구글도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큰을 만들 거예요. 리브라 토큰도 나올 거고 구글도 나올 거고 아마존 당연하게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토큰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 쟁탈전이 뭐 거대하게 벌어지는 거죠, 국민.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제일 그래도 뭐라 그러죠?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리고 가장 네트워크가 그죠? 탄탄하게 많은 게 페이스북이다. 왓츠앱 엄청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큘러스 뭐 이렇게 해서 VR, AR까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경북 블록체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수많은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제가 한 10몇 명을 데리고 경북에 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블록체인은 신뢰를 줍니다. 블록체인은 누군가 그 사람이라는 걸 검증해주고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 간의 신뢰가 생겨서 P2P가 된다. 예, 블록체인 혁명 2030의 그 이야기 그겁니다. P2P가 되고 나면 중간자가 필요 없어요. 중간자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이거 못하게 하고 잡아가두고 뭐 벌금 매기고 세금 추징하고 정부의 힘이 줄어들고 은행의 힘이 줄어들고 지금까지 중간자로 있던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의 힘들이 줄어들면서 수많은 국민을 가지고 있는 그죠?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만 해도 우리가 유튜브죠. 유튜브 얼마나 많이 사용, 이 많은 사람들을, 국민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을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을 볼까요? 마크 주커버그, 이거는 이스라엘 신문에 난 겁니다. 1위 영향력 있는 유대인 100인을 그죠? 신문에 이스라엘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1위가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 왜 국민을 30억 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조금 있으면 50억 명을 가지고 있고 국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파워풀하죠. 구글입니다. 구글. 에리 페이지하고요. 세르게이 브린 둘 다 유대인이에요.
왜 유태인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유태인들이 금융을 지었기 때문에 투자를 쉽게 해주는 거죠. 유태인 기업에게, 그죠?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쉽게 펀딩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미 연방준비위원회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연준이라고 그래요. 연방준비이사회 연준위에서 지금까지 유태인이 아닌 의장이 없었다. 가장 최근에 의장도 유태인은 아니지만 유태인이다. 거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앨런 그린스픈 알죠? 굉장히 오랫동안 연방의 의장을 했고요. 지금 벤 버냉키 의장 했고요. 자, 스티브 발머 MS입니다. MS. 그러니까 페이스북, 구글, 그죠? 그 다음에 MS, 아마존은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대한 테크 기업, 거대한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10년 만에 굉장히 커졌죠. 이게 바로 유태인들의 금융 지원 덕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잭 루도 마찬가지고요. 노벨 경제학상이 데니엘 카너먼이나 CNN 사장의 제프 주커 이런 사람도 조지 소로스가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델 컴퓨터 만든 마이클 델, IBM도 그저 유태인들이 만든 거고. 아무튼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황교안 밖으로 돌면서 국회 밖으로 돌면서 프로테스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 정권은 자꾸 적폐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야기. 자, 이제 과거 이야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 지금 이렇게 50억 명의 국민을 가진 새로운 글로벌 국가가 하나가 탄생하는데 우리는 블록체인 허락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미래학자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페이스북 공화국이 탄생한다,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숙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